수진은 발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마치 가슴 밖으로 뛰쳐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그 뒷모습은 너무나 선명했다. 어깨의 각도, 걸음걸이의 리듬, 심지어 왼쪽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습관까지. 2년 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남편 민호와 똑같았다.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다. 수진아. 으아악. 수진의 비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길 위의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지만 수진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 얼굴만이. 민호야? 정말. 정말 너야? 수진아, 놀랐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수진은 달려들어 민호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2년 동안 어디 있었어? 2년 동안 나는 매일 밤 울면서 너를 그리워했는데 아이는 아빠를 찾으면서 울었는데. 수진아, 당신이 죽었다고 했잖아. 병원에서 시체도 확인했다고. 장례식도 치렀어. 납골당에 매주 가서 꽃도 갖다 놓고.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뿌리쳤다. 손대지 마. 당신 누구야? 정말 내 남편이야? 아니면 내가 미친 거야? 수진아,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 죽은 사람이 무슨 설명을 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민호가 수진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여기서는 안 돼. 조용한 곳으로 가자. 안 가. 여기서 말해. 지금 당장. 수진아, 제발.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모습을 본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왜? 왜 울어? 당신이 왜 우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결국 수진은 민호를 따라 근처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은 채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호가 깊은 숨을 쉬었다. 나는 정말 죽을 뻔했어. 그 사고 날 때.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사망 선고했잖아. 내가 부탁했어. 의사에게. 뭐라고? 죽은 것처럼 해달라고. 공식 기록에. 수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 민호를 쳐다봤다. 정신 나갔어? 왜 그런 짓을? 너와 아이를 지키려고. 무슨 소리야 그게?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수진아, 나한테 빚이 있었어. 엄청난 빚이. 빚? 무슨 빚? 회사가 부도나면서 내가 연대보증을 섰거든. 15억.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5억이라고? 그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너와 민지를 위협했고. 언제? 나는 몰랐는데. 너는 모르게 처리하려고 했어. 하지만 점점 더 위험해졌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그들이 말했어. 내가 못 갚으면 너와 민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죽은 척한 거야?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내가 죽으면 보험금으로 빚을 정리할 수 있고 너희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보험금. 맞아. 3억 받았어. 나머지는 내가 2년 동안 갚았어. 죽은 사람으로 살면서. 어떻게? 가짜 신분으로 일했어.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닥치는 대로. 수진이 민호의 손을 바라봤다.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었다. 2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 바보야. 정말 바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면 연락이라도 하지. 한 번이라도. 못했어. 그들이 아직 너희를 감시하고 있었거든. 지금은 드디어 다 정리됐어. 어제 마지막 돈을 갚았어.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자유야. 너희한테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간다고? 2년이 지났는데? 수진아, 나는 한순간도 너희를 잊은 적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수진이 일어섰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속였어. 나를 지킨다는 핑계로. 핑계가 아니야. 그럼 뭐야?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하고. 민호도 일어서서 수진을 바라봤다. 그때 시간이 없었어. 그들이 당장이라도 너희를 해칠 것 같았어. 그래도
수진아, 나는 남편이고 아빠야. 가족을 지키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했어. 의무? 가족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도 강해. 나도 싸울 수 있어. 당신 혼자만 희생하면 되는 줄 알았어? 민호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민지는 어떻게? 2년 동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민지. 매일 밤 울면서 아빠를 찾았어. 친구들 아빠는 다 있는데 왜 자기만 없냐고. 민호의 어깨가 떨렸다.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럼 왜 안 왔어? 몰래라도. 몰래 봤어. 가끔. 뭐라고? 학교 앞에서 집 근처에서. 멀리서 지켜봤어. 수진이 놀란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언제? 민지 생일날, 너의 생일날. 중요한 날마다. 정말? 한 번은 민지가 넘어져서 울 때도 있었어.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메었다. 참았어. 그래야만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수진이 벤치에 주저앉았다. 당신, 정말 바보야. 나도 알아. 민호가 수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수진아, 용서해 줄 수 있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릴게. 얼마든지. 민지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아빠가 살아 돌아왔다고. 너만 괜찮다면. 천천히 설명하고 싶어. 수진이 민호를 바라봤다. 2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거칠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다. 정말, 정말 다 끝난 거야? 이제 안전한 거야? 그래. 증명서도 있어.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채무정리 확인서, 합의서. 다 여기 있어. 수진이 서류들을 훑어봤다. 진짜네. 이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어. 우리 가족. 수진이 중얼거렸다. 당신 2년 동안 정말 혼자였어? 그래. 외롭지 않았어? 미치도록 외로웠어. 하지만 너희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바보. 정말 바보. 수진아. 앞으로는 혼자 결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럴게. 약속해. 약속해. 민호가 조심스럽게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다. 집에 가자. 민지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 우리 딸한테 가자.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2년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다. 수진아. 응? 사랑해. 수진이 잠깐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가족의 재회가 시작되었다. 마이너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어떻게 설명하지? 민지가 이해할 수 있을까? 천천히 하자. 아이는 순수하니까 어른들보다 받아들이는 게 빠를 거야. 그럴까? 민호가 수진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현관문을 열자 8살 민지가 뛰어왔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배고파 죽겠다고. 민지가 민호를 보는 순간 멈춰섰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수진이 입을 열려다가 말을 잃었다. 민호가 무릎을 꿇고 민지와 눈높이를 맞췄다. 민지야, 나 기억나? 민지가 고개를 갸웃했다. 목소리가 익숙한데. 민지야, 나는 아빠야. 수진이 대신 말했다. 내 아빠야. 민지의 눈이 커졌다. 아빠? 우리 아빠? 죽은 아빠? 죽지 않았어. 아빠는 살아있었어. 민지가 민호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진짜 아빠야? 정말? 그래, 민지야. 아빠야. 민지가 민호에게 달려들어 안겼다. 아빠. 정말 아빠구나. 민호의 품에 안긴 민지를 보며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아빠 어디 있었어? 왜 안 왔어? 미안해, 민지야. 아빠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어. 무슨 일? 민호가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괴롭히려고 했어. 그래서 아빠가 멀리 가서 그 나쁜 사람들과 싸웠어. 그래서 못 온 거야? 그래. 너희를 지키려고. 민지가 민호의 얼굴을 만져봤다. 아빠 많이 아팠겠다. 왜? 얼굴이 달라졌어. 더 험해졌어.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민지가 더 예뻐졌네. 많이 컸구나. 나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야. 정말? 우리 민지가 벌써? 아빠 몰랐어? 엄마 아빠한테 내 사진 안 보여줬어? 수진이 당황했다. 그게 아빠가 멀리 있어서. 아빠, 내 그림 보고 싶어? 민지가 달려가서 그림들을 가져왔다. 이거 내가 그린 우리 가족이야. 엄마, 나 그리고. 민지가 그림 속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하늘에 있는 아빠. 그림 속에는 구름 위에서 웃고 있는 아빠가 그려져 있었다. 민호의 목이 메었다. 정말 잘 그렸네. 이제 아빠가 돌아왔으니까 새로 그릴 거야. 진짜 아빠랑 같이. 그래, 같이 그리자. 저녁 식탁에서 민지는 쉴 새 없이 떠들었다. 아빠, 나 태권도 배워. 노란띠야. 정말? 보여줄래? 민지가 태권도 품새를 보여주자 민호가 박수를 쳤다. 우리 민지 완전 멋있다. 아빠도 태권도 할 줄 알아? 아빠는 복싱을 조금. 복싱? 가르쳐 줘. 민지야, 여자아이는 태권도가 더 좋아. 수진이 말렸지만 민지는 이미 신나 있었다. 아빠, 내일 학교 같이 가줄래? 민호가 수진을 바라봤다. 그게. 민지야, 아빠가 아직. 왜 안 돼?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어. 민지가 풀죽은 표정을 지었다. 또 어디 가는 거야? 아니야. 이제 안 가. 하지만 학교에 가려면 준비할 게 있어. 무슨 준비? 복잡한 어른 일이야. 민지를 재운 후 민호와 수지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어떻게 할 거야? 호적은? 주민등록은? 알아봤어. 사망 신고를 취소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걸려. 얼마나? 한 달 정도? 그동안은 임시로.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진짜 복잡하네. 미안해. 내가 만든 일이니까 내가 다 해결할게. 혼자 하지 말라고 했잖아.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뭐가? 받아줘서. 용서해줘서.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알아. 당연하지. 그래도 앞으로는 정말 혼자 결정하지 마. 알겠어. 약속. 약속. 그날 밤 민호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2년 만에 집에 돌아왔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다. 새벽에 잠이 깬 민지가 거실로 나왔다. 아빠? 민지야? 왜 안 자? 아빠가 진짜 있나 확인하고 싶어서. 민호가 웃으며 민지를 안았다. 아빠 여기 있어. 정말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이제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약속. 약속. 민지가 민호 옆에 누웠다. 아빠 보고 싶었어. 나도 민지야.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아빠는 어디서 잤어? 2년 동안? 여러 곳에서. 좋지 않은 곳에서. 춥지 않았어? 가끔. 하지만 민지 생각하면 따뜻해졌어. 정말? 정말. 민지가 민호의 품에서 잠들었다. 민호는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정말 집에 왔구나.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민호도 일어나 도왔다. 예전처럼 토스트 해줄까?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지. 수진이 토스트 좋아하는 거. 민지가 일어나자 가족 3명이 함께 아침을 먹었다. 아빠, 나 학교 가기 전에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 자랑? 아빠가 살아 돌아왔다고. 민호와 수진이 눈을 마주쳤다. 민지야, 그건 아직은 비밀로 하자. 왜? 아빠가 공식적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필요해. 언제까지? 한 달 정도? 민지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그때까지 아빠가 없는 척 해야 돼? 미안해, 민지야. 괜찮아.
아빠가 진짜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좋아. 그 말에 민호의 마음이 뭉클했다. 학교에 민지를 데려다 준 후 민호와 수지는 관공서로 향했다. 진짜 복잡하네. 서류들을 보며 수진이 중얼거렸다. 사망신고 취소, 주민등록 재등록, 건강보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같이 하자고 했잖아.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민지가 물었다. 아빠, 일자리는 있어? 응? 아빠가 돈 벌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 어른스러운 말에 민호가 당황했다. 민지야, 그런 걱정은 아빠가 할 거야. 하지만 엄마가 혼자 너무 힘들어했어. 수진이 민지를 안았다. 민지야, 엄마 밤에 울 때 있었어. 나한테는 안 보이게 하려고 했지만 알고 있었어. 민호의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 수진아. 됐어. 이제 괜찮아. 저녁 때 민호가 말했다. 내일부터 일자리를 알아볼게. 뭘 할 생각이야? 뭐든지. 가리지 않을 거야. 당신 원래 설계 일 했잖아. 2년 동안 경력이 끊어져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수진이 격려했다. 우리가 도와줄게. 일주일이 지났다. 민호는 매일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 아빠, 오늘도 안 됐어? 저녁 식탁에서 민지가 물었다. 괜찮아. 조급해하지 않을 거야. 아빠는 뭐든 잘할 수 있어. 민지의 응원에 민호가 웃었다. 고마워, 우리 딸. 아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뭐? 2년 동안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랑 싸웠어? 민호가 수진을 바라봤다. 그런 셈이지. 아빠가 이겼지? 그래. 아빠가 이겼어. 역시. 우리 아빠가 제일 강해. 민지의 순수한 자랑에 민호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지야, 아빠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너와 엄마 때문이야. 우리 때문에? 그래. 너희를 지키고 싶어서 힘이 났어. 그럼 아빠는 슈퍼히어로네. 맞아. 가족을 지키는 슈퍼히어로. 그날 밤 민지가 잠든 후 민호가 말했다. 수진아, 내가 너무 철없었나? 뭐가?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던 것. 너를 믿지 못했던 것.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무서웠겠지. 가족을 잃을까봐.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 그래. 틀렸어. 하지만 마음은 이해해. 앞으로는 정말 다를 거야. 믿을게. 20일이 더 지났다. 드디어 모든 서류가 완성됐다. 이제 진짜 김민호로 살 수 있어. 오랜만에 듣는 내 이름이네. 민지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자 민지가 방방 뛰었다.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 그래, 마음껏 자랑해. 학교에도 아빠랑 같이 갈 수 있어? 물론이지. 다음 날 민호는 민지와 함께 학교에 갔다.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 민지 아버님이세요? 그런데 오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민호가 미리 준비한 말로 넘어갔다. 민지가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아빠야. 드디어 돌아오셨어. 와, 민지 아빠 정말 멋있다. 민지야, 부럽다.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에 민지가 뿌듯해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말했다. 아빠, 오늘 정말 행복해. 왜? 친구들이 아빠를 부러워해서. 그래? 응. 그리고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 민호가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맞아.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야. 그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앉아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수진이 물었다. 평범하게. 행복하게. 평범한 게 제일 어려워. 그래도 해볼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민지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앉았다. 나도 끼워줘. 당연하지. 우리 민지가 빠지면 가족이 아니야. 세 사람이 서로를 꼭 안았다. 2년간의 긴 이별이 끝나고 진짜 새 출발이 시작되었다. 아빠. 응? 다시는 떠나지 마. 절대 안 떠나. 약속해. 정말 약속? 정말 약속. 그렇게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3년 만에 마주한 아내 소영의 눈빛이 너무도 차가웠다.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야? 3년 동안 죽었는 줄 알고 살았는데? 소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녀의 눈가에는 억눌렀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설명할게.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앉아줘. 앉으라고? 지금 나한테 앉으라고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얼마나 미쳐 살았는지 알아?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 미안하고. 닥쳐. 알고 있다고? 그럼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야? 왜 나 혼자 아이 키우게 놔뒀어?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3년간 쌓인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아이를 위해서였어. 너와 민준이를 위해서. 말도 안 돼. 아이를 위해서라고? 아빠 없이 키운 게 아이를 위한 거라고.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다. 조직에서 쫓기고 있었어. 내가 죽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위험했어. 특히 민준이가. 무슨 조직? 뭔 소리야 그게?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이걸 봐. 우리 집 앞에서 찍힌 민준이 사진이야. 경고였어. 사진 속 4살배기 민준이는 무심히 놀고 있었지만 뒷배경에는 검은 승용차가 보였다. 이게 뭐야? 소영의 손이 떨렸다. 현우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내가 회사에서 우연히 알게 된 거였어. 돈 세탁, 인신매매.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먼저 눈치챘어. 그래서 우리를 버린 거야?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했던 거야. 내가 사라지면 너희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현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그는 정말로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지키려고? 웃기지 마. 민준이가 얼마나 아빠를 찾았는지 알아? 밤마다 울면서 아빠 언제 와요? 아빠가 나 싫어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어. 소영이 목 놓아 울었다. 3년간 혼자 감당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줄 알아? 민준이는 이제 7살이야. 아빠 기억도 제대로 못해. 현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는 아들을 위해 사라졌지만 결국 아들에게 상처만 남긴 것 같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아온 거야. 조직을 완전히 없앴어. 경찰에 모든 자료를 넘겼고 이제 우리는 안전해. 3년이나 걸릴 일이었어? 정말로? 소영의 물음에 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1년 정도면 될 줄 알았어. 하지만 생각보다 뿌리가 깊었고 한 번 실수하면 너희가 위험했어. 그래서 더 신중하게 했던 거야. 신중하게? 나한테는 한 번도 상의 안 했잖아. 나도 너만큼 강해. 함께 감당할 수 있었어. 소영의 말이 맞았다. 현우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짊어지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어. 그럼 이제 뭐야? 다시 가족이 되자는 거야? 없던 일처럼? 현우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다. 아니야.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어.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지 않을까? 민준이는 어쩌고? 얘가 너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 문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 아저씨가 아빠야? 민준이었다. 아이는 반쯤 열린 문틈으로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민준아. 아빠야. 아빠 왔어. 아빠? 왜 이제 와요?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나만 없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현우는 무너져 내렸다. 아빠가 나쁜 사람들한테서 민준이를 지키려고 멀리 가 있었어. 미안해. 나쁜 사람들이요? 나쁜 사람들이 저를 잡아가려고 했어요? 아이의 눈이 커졌다. 현우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그래. 하지만 아빠가 모든 나쁜 사람들을 쫓아냈어. 이제 안전해. 소영이 끼어들었다. 민준아, 방에 가서 잠깐만 놀고 있어.
엄마랑 아저씨가 이야기할 게 있어.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라고 했잖아요. 민준이는 혼란스러워했다. 현우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소영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참았다. 민준아, 엄마 말 들어. 나중에 아빠가 설명해 줄게.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소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봤지? 저 아이한테 넌 이미 낯선 사람이야. 알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간? 또 시간이야? 3년 동안 시간이 없었어? 현우는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 방법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도 힘들었어. 매일 너희 생각하면서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기다리면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그럼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혼자 아이 키우고 생계 유지하고 밤마다 혹시나 해서 전화기 옆에 앉아 있고. 그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다. 서로를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길고 아팠다. 다시 시작하자. 제발. 현우가 간절히 말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 믿을 수가 없어. 증명할게. 매일매일 증명할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버려? 버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 지키려고 했던 거야. 현우의 목소리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다. 미안해. 소리 질러서 미안해. 하지만 정말로 너희를 지키고 싶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소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녀도 현우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 나도 민준이도. 얼마든지 기다릴게. 약속할 수 있어? 또 사라지지 않겠다고. 약속해. 이번엔 절대 사라지지 않을게. 현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이번에는 가족을 위해 남는 것이 진짜 희생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 민준이가 다시 문을 열고 나왔다. 작은 손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아빠 줄 거예요. 그림 속에는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 민준아. 현우는 그림을 받아들며 목이 메었다. 아이는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 정말 나쁜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응. 다 쫓아냈어. 이제 민준이는 안전해. 그럼 이제 매일 집에 있어요? 현우는 소영을 바라봤다. 아내의 눈빛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같았다. 그건 엄마가 허락해 주시면. 소영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아빠가 우리랑 같이 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알겠지? 왜요? 아빠가 나쁜 일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두 어른 모두 말문이 막혔다. 나쁜 일은 아니야. 하지만 엄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 현우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럼 엄마한테 사과해요.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사과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 민준아. 소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엄마는 왜 울어요? 아빠 왔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민준이는 엄마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려 했다. 엄마가 아빠를 너무 기다렸거든.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쳤어. 그럼 이제 쉬면 돼요. 아빠가 있으니까. 아이의 말에 현우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민준아, 아빠가 없을 때 많이 힘들었지? 응. 친구들이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아빠 출장 갔다고 했는데 너무 긴 출장이었어요. 현우의 가슴이 찢어졌다. 아내가 아이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 수 있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하시구나. 아빠 없이도 민준이를 이렇게 잘 키웠네. 엄마가 제일 좋아요. 하지만 아빠도 좋아요. 아이는 두 부모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소영이 현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정말로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거야? 맹세해. 내 목숨 걸고 맹세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체포됐고 증거도 다 제출했어. 경찰서에서 확인해봐도 돼. 그럼 왜 진작 연락 안 했어? 끝나자마자 바로 올 수 있었잖아.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무서웠어. 너희가 날 용서해 줄지 받아줄지. 그게 무서워서 한 달을 더 망설였어. 바보야. 정말 바보야. 소영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나도 알아.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최선이었다고?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는 게? 도망친 게 아니야. 몇 번을 말해야. 그럼 뭐야? 영웅인 거야? 가족을 구한 영웅? 소영의 목소리에 비꼬는 투가 섞였다. 영웅은 아니야. 그냥 아버지였어. 남편이었어.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남편? 아버지가 아이를 버려? 남편이 아내를 혼자 놔둬? 버린 게 아니라고. 지키려고 했던 거라고. 현우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가 민준이의 놀란 표정을 보고 진정했다. 미안, 민준아. 아빠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아빠, 엄마랑 왜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아이의 말에 두 사람 모두 마음이 아팠다.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소영이 아이를 달랬다. 이상해요.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어른들은 때때로 그래. 마음이 아플 때 큰 소리가 나와. 현우가 설명했다. 그럼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민준이의 순수한 부탁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을 주세요. 소영이 조용히 말했다. 얼마든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해봐. 민준이와 먼저 친해져. 그 아이가 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당연히 그럴 거야. 그리고 나한테도 증명해.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더 이상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이제부터는 모든 걸 함께 의논할게. 쉽지 않을 거야. 나도 많이 변했어. 예전처럼 순순히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게 좋아. 그게 더 좋아. 현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3년 동안 혼자 살아온 아내가 얼마나 강해졌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민준이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 다음 주에 입학식이야. 초등학교 1학년. 그럼 입학식에 같이 가면 안 될까?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건 아직 이르지 않나? 아빠도 같이 가요. 민준이가 두 손을 들며 소리쳤다.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자랑하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현우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그래도 될까? 민준이가 원한다면 생각해 볼게. 소영도 마음이 흔들렸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감정을 잠시 접어둘 수도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알아. 하지만 기회를 주는 거잖아.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 또 실망시키면 정말 끝이야. 소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절대. 그럼. 오늘은 그만 가. 소영이 일어났다.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내일 저녁. 민준이 저녁 먹을 때쯤. 알겠어. 현우도 일어나 민준이를 바라봤다. 민준아, 아빠 내일 또 올게. 정말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현우는 아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았다. 문을 나서며 현우는 돌아보았다. 소영이 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마지막이야. 그녀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진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으로. 다음 날 저녁 현우는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손에는 민준이가 좋아할 만한 로봇 장난감과 소영이 예전에 즐겨 마시던 허브차를 들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예요. 아빠 왔어요. 문이 열리자 민준이가 달려나왔다. 아빠, 정말 왔어요. 아빠가 약속했잖아.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거야. 현우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3년 만에 느끼는 아들의 온기가 너무나 소중했다. 뭐 사왔어요? 로봇이야. 민준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와, 진짜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소영이 부엌에서 나왔다. 어제보다는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 보였다. 너무 비싼 거 사오지 마. 아이가 버릇 없어져. 괜찮아. 3년 동안 못해준 걸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보상하려고 하지 마. 그게 진짜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야. 소영의 말이 옳았다. 현우는 장난감을 내려놓았다. 미안. 너 말이 맞아. 민준아, 손 씻고 밥 먹자. 아빠도 같이 먹어요. 그건 소영이 망설였다. 엄마 아빠도 배고플 거예요. 같이 먹어요. 민준이의 성화에 소영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먹자.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현우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감사했다. 아빠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아빠 직업이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민준이의 질문에 현우는 당황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건 아빠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잡는 거야. 소영이 대신 대답했다. 와, 그럼 경찰관이에요? 비슷해. 아빠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소영의 말에 현우는 놀랐다. 어제 그렇게 화를 냈던 아내가 아이 앞에서는 자신을 감싸주고 있었다. 용감해요? 그럼 슈퍼맨이에요? 슈퍼맨까지는 아니지만 엄마와 민준이를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 현우는 아내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다. 저녁을 먹은 후 민준이는 아빠에게 자신의 방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아빠, 제 방 구경할래요? 그래, 보여줘. 민준이의 방은 예전보다 훨씬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벽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3명의 가족 그림이었다. 이거 다 민준이가 그린 거야? 네. 엄마가 잘 그렸다고 했어요. 현우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봤다. 모든 그림에 아빠가 있었다. 아이는 아빠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잘 그렸구나.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정말요? 그럼 아빠 회사에도 가져가서 자랑해요. 회사.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사실 지금은 할 일이 없었다. 3년간의 일로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아빠는 지금 새로운 일을 찾고 있어. 그럼 일자리 없어요? 그런 셈이지. 괜찮아요. 엄마가 돈 벌어요. 엄마 되게 열심히 일해요. 아이의 말에 현우는 마음이 아팠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이 됐다. 거실로 나오자 소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내가 할게. 괜찮아. 다 했어. 소영아. 뭐?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서 이 모든 걸. 소영은 잠시 손을 멈췄다.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내 아이니까. 우리 아이야. 이제 와서 우리라고 하지 마.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모르겠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나도 몰라.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기회를 줘서 고마워. 민준이 때문이야. 내 마음 같아서는. 소영은 말을 마저 하지 않았다. 알아. 그래도 고마워. 그때 민준이가 뛰어나왔다. 아빠, 내일도 와요?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민준이는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아빠 내일도 와도 돼요? 내일은 아빠가 할 일이 있을 거야. 무슨 일이요? 일자리 찾는 일. 소영이 대답했다. 아, 그럼 모레는요? 모레는 괜찮을 것 같아. 소영이 조금 양보했다. 야호! 아빠 모레 와요. 아이의 기쁨에 현우도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가볼게. 민준아, 잘 자. 아빠도 잘 자요. 좋은 꿈 꿔요. 현우는 아이에게 뽀뽀를 해주고 일어났다. 문 앞에서 소영이 말했다. 정말로 일자리 찾아. 이런 식으로 계속 놀고 있으면 안 돼. 알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게. 그리고 뭐? 민준이한테 거짓말하지 마. 아이는 생각보다 똑똑해. 거짓말 안 할게. 앞으로는 모든 걸 솔직하게 할게.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영아.
뭐? 사랑해. 소영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진짜 가족을 되찾을 때까지. 그날 밤 현우는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오늘 일찍 들어왔네. 수진이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남편 민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미묘하게 다른 문 여는 소리. 응, 회의가 일찍 끝났어. 민우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목소리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왜인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저녁은? 먹었어. 회사에서. 그래. 그럼 샤워부터 하고 와. 민우가 침실로 향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자신에게 다가와 가벼운 인사 키스라도 했을 텐데. 1시간 후 민우가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여보, 우리 결혼 기념일이 언제였더라? 수진이 갑자기 물었다. 민우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5월이었지? 5월 며칠? 17일? 수진의 눈이 좁아졌다. 결혼 기념일은 5월 23일이었다. 민우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없었다. 우리 신혼여행지는? 제주도. 제주도 어디? 호텔. 그 유명한. 민우가 말끝을 흐렸다. 수진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신혼여행은 부산이었다. 제주도는 결혼 3년 차에 갔던 곳이었다. 여보,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나? 기억력이 이상해. 아, 미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머리가 돌지 않나 봐. 민우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우리 딸 이름이 뭐야? 수진이 돌연 물었다. 서윤이. 서윤이 좋아하는 색깔은? 분홍색. 틀렸다. 서윤이는 파란색을 좋아했다. 분홍색을 싫어해서 늘 파란 옷만 입고 다녔다. 수지는 서서히 일어나며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여보, 우리 서윤이가 처음 말한 게 뭐였는지 기억해? 엄마? 아니야. 아빠였어. 그것도 아빠가 아니라 빠빠였지.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3kg, 3kg 200g이었어. 너는 그때 너무 기뻐해서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간호사들한테 일일이 다 말하고 다녔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 첫 데이트 장소는? 영화관. 어느 영화관? 뭘 봤는데? 그게. 잘 기억이. 한강공원이었어. 우리는 치킨을 먹으면서 밤늦게 이야기했고 내가 내 손을 잡으려다가 실수로 치킨을 떨어뜨렸잖아. 민우가 뒷걸음질 쳤다. 수진아, 진정해. 내가 요즘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서. 아니야. 너는 절대로 그런 걸 까먹을 사람이 아니야. 수진이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우리 서윤이가 2살 때 처음 자전거를 탔던 날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아빠는 너무 행복해라고 울면서 말했어. 민우가 벽에 등을 기댔다. 우리가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첫날 밤에 뭘 했는지 기억해? 상자들 사이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여기서 우리 100년은 살자고 했잖아. 수진이 다가가며 계속 물었다. 내가 유산했을 때 넌 뭐라고 했어? 민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때 내가 내 손을 잡고 괜찮다. 우리에게는 서윤이가 있고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울 때마다 등을 쓸어주면서 자장가를 불러줬지. 수진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기억해? 민우야, 수진이 잘 부탁한다였어. 그때 너는 아버님, 제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민우가 고개를 떨구었다. 우리 서윤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는 3일 동안 한잠도 못 자고 지켜봤어. 그러면서 계속 중얼거렸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가 승진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기억해? 나한테 전화해서 여보, 우리 이제 서윤이 피아노 레슨 시킬 수 있어라고 했잖아. 제발. 우리가 결혼하기 전날 밤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수진아, 나는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평생 너만 사랑할게라고 했어. 수진이 민우 앞에 서서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 모든 걸 어떻게 까먹을 수 있어? 이건 단순한 기억력 문제가 아니야.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의 모든 순간들,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들,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지 못해? 수진의 손이 떨렸다. 답해봐. 너는 정말 그 모든 순간에 내 곁에 있었던 거야? 침묵이 흘렀다. 시계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수진이 천천히 민우에게서 손을 떼며 뒤로 물러섰다. 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정말 내 남편 맞아? 민우가 벽에서 몸을 떼며 똑바로 섰다. 그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지금까지의 당황스러운 모습이 사라지고 묘한 침착함이 그의 얼굴을 덮었다. 수진아. 대답해. 너는 정말 내 남편이야? 수진이 소리쳤다. 민우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억지로 꾸미는 듯한 톤이 아니었다. 정말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나는. 민우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내 남편이 아니다. 수진의 몸이 휘청했다. 뭐라고? 나는 그의 형제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수진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소리야? 민우는 이틀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아니야. 나는 민우의 쌍둥이 형 민석이다. 너희는 내 존재를 몰랐지만 나는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거짓말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민우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대신해서 너희를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추억을 모르잖아. 민석이 무릎을 꿇고 수진 앞에 앉았다.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내 남편은 어디 있어? 병원에 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나는 항상 민우가 부러웠다. 너 같은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민석의 목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이틀 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면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절대로 민우가 될 수 없다는 걸. 수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봤다. 당장 나가. 수진아. 나가라고. 당장. 민석이 천천히 일어섰다. 민우는 내일 모레 수술을 받는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했다. 그가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정말 미안하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진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민석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수진은 전화기를 들어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는 김민우 환자의 아내인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을 보러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마이너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수진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이 시작된 지 5시간이 지났다. 서윤이는 친정 어머니가 돌보고 있었다. 김민우 환자 보호자분? 간호사가 다가왔다. 네. 수진이 벌떡 일어섰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곧 의식을 회복하실 것 같아요. 정말요? 눈물이 다시 흘렀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네. 조금 있으면 면회 가능합니다. 1시간 후 수진은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민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여보. 수진이 민우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민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보, 나야. 수진이야. 민우가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이 맞지 않던 시선이 점차 수진을 향했다. 수진아. 목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민우의 목소리였다. 여보. 정말 여보구나. 수진이 울며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다. 서윤이는 괜찮아? 민우의 첫 번째 걱정은 딸이었다. 응, 괜찮아. 할머니가 돌봐주고 있어. 다행이다. 내가 사고를 당해서 얼마나 걱정했을까. 민우가 약한 미소를 지었다. 여보, 하나 물어봐도 돼? 응, 뭐든지. 우리 결혼 기념일이 언제야? 5월 23일. 서윤이가 처음 한 말은? 빠빠.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했어? 수진아, 나와 평생을 함께 해줄래? 수진이 웃으며 울었다. 역시 내 남편이야.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민우야. 민우가 고개를 돌려 민석을 바라봤다. 형.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석이 병상 옆에 섰다. 형이 왜 미안해? 나는 너를 대신해서. 민석이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이한테서 다 들었어.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형이 나를 대신해서 집을 지켜준 거구나. 민우야. 고마워, 형.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다. 뭐가 고맙다고? 내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수진이와 서윤이가 혼자가 아니었잖아. 형이 있어줘서. 수진도 놀란 듯 민우를 바라봤다. 하지만 여보, 그 사람은 우리를 속였어. 맞아. 하지만 형도 나름대로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잖아. 민우가 민석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형, 이제 그만 혼자 살지 마. 우리 가족이 되자.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민우야. 나는 너희를 속였는데. 형도 가족이야. 아니, 형도 가족이었어. 내가 몰랐을 뿐이지. 민우가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수진아, 서윤이한테 말해줘. 이제 삼촌이 생겼다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형,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자.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민석이 민우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민우야. 정말 고맙다. 형이 나한테 고맙다고 할 일은 없어. 우리는 형제잖아. 그날 밤 수지는 집에 돌아와 서윤이를 안았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곧 와. 그리고 서윤아, 이제 삼촌도 생겼어. 삼촌? 응. 아빠의 형이야. 진짜? 삼촌이 생겼어? 서윤이가 기뻐하며 뛰었다. 그런데 엄마, 삼촌은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응, 아주 많이 닮았어. 우와, 신기하다. 수진이 서윤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모든 일이 악몽 같았지만 결국은 가족이 더 커진 것이었다. 일주일 후 민우가 퇴원했다. 민석도 함께 집에 왔다. 아빠. 서윤이가 달려가 민우를 안았다. 우리 딸 보고 싶었어. 민우가 서윤이를 안으며 말했다. 아빠, 삼촌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민석이 서윤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안녕, 서윤아. 나는 너의 삼촌이야. 우와. 아빠랑 정말 똑같이 생겼다. 서윤이가 신기해하며 민석의 얼굴을 만졌다. 삼촌, 나랑 놀아줄 거야? 물론이지. 그날 저녁 4명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형,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민우가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다시는 나를 속이면 안 돼. 가족은 서로 솔직해야 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그리고 앞으로는 명절 때마다 여기서 함께 보내자. 정말?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수진이 두 형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난 며칠간의 혼란스러운 일들이 결국은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다. 그런데 형, 궁금한 게 있어. 뭐?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
우리가 결혼할 때도 서윤이가 태어날 때도. 민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부끄러웠어.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잖아. 형.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민우가 민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함께 살자, 형. 정말 괜찮아? 우리는 형제야. 당연히 괜찮지. 그날 밤 수지는 민우와 단둘이 침실에서 이야기했다. 여보, 정말 괜찮아? 형분을 받아들이는 게. 왜? 그래도 우리를 속였잖아. 하지만 형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말이야.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형 덕분에 깨달은 것도 있어. 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추억들이 바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거구나. 수진이 민우의 품에 안겼다. 나도 깨달은 게 있어. 뭔데?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을 잃을 뻔했을 때 정말 무서웠어. 이제 안 잃어버려. 평생 너의 곁에 있을게. 약속해? 약속해. 두 사람은 조용히 앉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민석이 서윤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소리가 들려왔다. 삼촌, 또 읽어줘. 그래, 한 번 더. 수진이 미소 지었다. 정말 가족이 늘어난 것 같아. 맞아. 이제 우리는 4명이야. 이렇게 해서 김민우의 가족은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로 더 큰 가족이 된 것이었다. 며칠 후 민석은 자신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민우의 집 근처로 이사했다. 가족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였다. 형, 정말 이사할 필요 없는데. 아니야. 나도 이제 진짜 삼촌 노릇을 해야지. 그때부터 민석은 매일 저녁 민우의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다. 서윤이는 삼촌이 생긴 것을 무척 좋아했고 수진도 점차 민석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삼촌, 내일은 뭐 하고 놀 거야? 서윤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럼 공원에서 자전거 타자. 좋아.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수진이 민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우리 둘째가 생겼어.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응. 와. 서윤이한테 동생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형분께는 조카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 민우가 수진을 안았다. 행복하다. 정말 행복해.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이었다.